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게 책이 안 나와가지고 진도를 빨리빨리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10시 반 정도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했던 것들 막 복습 잠깐 해보고 시작을 했죠. 보면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 전체를 먼저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를 규제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먼저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죠? 여기. 둘 이상의 관할구역. 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뭐 한다고 했죠? 지정.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을 맨 처음에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곳을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고,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곳을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수립합니다. 관할구역에서. 오케이. 그래서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랑 우리 페이지 62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본서는 62페이지. 아마 다음 주에는 기본서도 여기 전자칠판에 띄워놓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용도지역의 특징 뭐 이런 것들 됐고, 이번에 62페이지에 용도지역의 종류라고 돼 있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용도지역을 구분하면은 여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걸 뭐 도관농자, 주상공록 이렇게 썼죠. 그 다음 관리지역은 뭐 보전, 생산, 계획관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보전, 생산, 계획관리. 그 다음 요게 법에서의 분류고, 이걸 다시 대통령령으로 세분하죠. 주거지역을 세분하면 어떻게 세분되죠?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제가 저번에 수업 끝나면서 용도지역 그것 좀 외워달라고 했는데 역시 또 그냥 오셨죠. 이거 그때 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면은 계속 적체가 되고 어려운 겁니다. 용도지역의 분류, 세분되는 거 정의 알아야 1, 2월 달에 건폐율, 용적률을 거기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외워달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외우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전용은 다시 1종, 2종으로. 그 다음에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을 하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중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렇게 세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핵심적인 단어들만 있는 거였는데 오늘 여기 정의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63페이지에 관리지역부터 한번 보죠. 관리지역. 관리지역에 거기 보시면은 맨 밑에 계획관리지역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거기 맨 앞에 밑줄 하시면 되겠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 그러니까 요거는 도시지역 주변에 있다가 도시가 성장을 해 나오면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요 계획관리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토지를 이용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다라는 거. 거기가 보전관리. 그다음에 생산관리는 주로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즉 농림지역이랑 비슷하게 토지를 이용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한 지역. 여기가 생산관리지역. 지금 기본서 63페이지 보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짤막짤막하게만 봤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같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법에서의 분류고, 이걸 다시 대통령령으로 세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세분되는 게 다음 페이지 나올 겁니다. 64페이지.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양호에다 동그라미 할까요? 양호?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둘 다 양호에 동그라미. 기본서 64페이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기본서.
해서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 해서 1종, 2종으로 구분하는데 1종은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단독에 밑줄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2종은 공동 주택, 공동에 밑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독 양호한, 공동 양호한. 이렇게. 그다음에 일반은 공통점이 편리한 주거 환경. 편리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종은 저층 편리한. 거기 저층 가로 안에 몇 층이야라고 돼 있죠? 4층이야. 4층이야.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다음에 2종은 중층 편리한. 층수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그다음에 3종은 중고층 편리한. 이렇게.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런데 주거 기능이 위주이긴 하지만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 이런 데가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상업 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세분하죠. 그래서 중심 상업 지역에는 거기 도심, 부도심 밑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심, 부도심의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다음에 일반 상업 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다음에 유통 상업 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 거기 유통 기능의 증진 밑줄하시면 되죠. 유통 기능.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매 시장이 대표적인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근린 상업 지역은 가까울 근자에 이웃 린자.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이런 데가 근린 상업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공업 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 지역으로 구분하죠. 전용 공업 지역의 밑줄 맨 앞에 하시면 되겠죠? 중화공업이나 공해성 공업, 공해가 배출되는 공업지역입니다. 근데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고기 밑줄 하시면 되겠죠?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공장인데 매연이 배출되지 않는 공장들. 그 다음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밑줄, 경공업. 그 밖에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런 데가 중공업지역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제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전 녹지에는 보전의 동그라미, 보전 찾아서. 그래서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전.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이 안 되는 곳입니다. 개발이 안 되는 곳. 근데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어떻게 하죠? 유보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금은 말고 지금 농사 짓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 나중에. 그다음에 자연 녹지는 도시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일단 목적은 보전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어떻게 되죠? 허용 동그라미, 허용. 그래서 여기는 녹지 지역이라도 개발이 되는 곳입니다. 녹지 지역이라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뭐 관리지역이랑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관리지역은 아까 앞에서 읽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이라고 해서 거기 67페이지 가보실까요? 중간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음에 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요거 규제하려고 합니다. 규제하려고. 규제가 다른 말로 하면은 똑같은 말이 행위 제한이라고 합니다. 행위 제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됐을 때 따라붙는 행위 제한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건축 제한. 두 번째는 건폐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용적률. 이렇게 세 가지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 용도지역으로. 그래서 거기 67페이지 가로 1번에 건축 제한이라고 돼 있죠. 건축 제한. 건축 제한을 하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그 69페이지에 자 건축 제한이라는 건 제가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주거 지역에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게 건축 제한입니다. 그래서 거기 6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이십니까? 69페이지. 거기 보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이런 게 21개가 있는 겁니다. 용도지역이 21개니까. 즉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제2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들 나오죠? 그 뒤에 보면은 요까지 써놨죠? 그걸 다 쓰기에는 책의 양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안타깝게도 나온다라는 게 문제인데 거기 핵심 나오죠.
용도 지역 내 행위 제한이라고 해서 70페이지에. 그러니까 이 21개의 용도 지역들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요거 정도 보고 갈 겁니다. 요거 정도. 이 중에서 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일단 요거 놔두시고 건축 제한은 이런 거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용도 지역들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규정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건폐율이랑 용적률. 자, 거의 공식이 나오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즉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대지 면적은 토지의 면적이라고 했죠. 건축 면적은 일단 건물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이 60제곱미터면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 중에 60제곱미터가 덮여 있으니까 그게 건폐율이 60%다라는 뜻이죠. 즉 건폐율이라는 건 대지 면적 중에서 요만큼 40제곱미터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 건폐율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지 중에서 건물로 인해서 덮여지는 비율을 건폐율. 그러니까 건폐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건물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남아 있는 공지가 작으니까. 근데 건폐율이 낮으면 이렇게 공지가 되게 넓어지는 겁니다. 공지가. 그게 건폐율이 높고 낮고의 차이점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용도 지역들마다 거기 밑에 표에 보면은 건폐율 용적률이 나와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은 제가 1, 2월 달에 외울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 용도 지역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그대로 어떻게 세분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용도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옆에 페이지 보면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층의 면적, 2층의 면적, 3층의 면적 이걸 다 더한 걸 그 건물의 연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연면적.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용적률이 150%라고 돼 있죠. 용적률이 150%다 그 말은 대지 면적 중에 이 대지 면적의 150%만큼을 쌓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물의 용량으로. 그러니까 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용적률이 150%다. 그러면은 대지 면적의 제가 저번 주에 이거 했는데 1.5배 만큼을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용적률 지금 여기 다시 한번 해보면은 자 용적률이 200%이고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일 때 이 건물에서 이 대지에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이런 거 가지고 제가 한번 문제 풀어드렸죠 저번 주에. 다시 한번 해보죠. 자 200%를 숫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거? 2라고 해야지. 퍼센트를 구할 때 100을 곱해줘야 되니까 퍼센트를 뗄 때는 100을 나눠주면 됩니다. 2는 100제곱미터 분의 x. 그럼 이 x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요걸 분수로 바꾸는 거죠. 1분의 2. 요렇게 해놓고 요거를 요렇게 곱하면은 값이 같아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시다가 그 수학학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값이 같아집니다. 그러면은 x는 연면적이었죠. 연면적은 요 100제곱미터는 대지 면적. 용적률이 200%니까 얼마를 곱해주죠?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2. 용적률이 300%면 3을 곱하고 500%면 5를 곱하고 1000%면 10을 곱함이니까.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는 건 대지 면적의 몇 배만큼을 건물의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그리고 공법의 대부분의 계산 문제는 요거 가지고 풉니다. 요거 가지고. 요걸 이렇게 상세하게 하는 이유는 계산 문제가 최근에 안 나오긴 하지만 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계산 문제가 이거.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서 한 칸 비워놓습니다. 한 칸 비워놓고 그거 찾는 거. 그게 공법의 대표적인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의 몇 배만큼을 건물의 용량으로 쓰느냐라는 거. 그래서 150%니까 대지 면적이 100이고 대지 면적의 1.5배만큼 즉 50제곱미터씩 쌓아 올렸을 때 이렇게 3개 층까지. 그럼 만약에 용적률이 200%면 대지 면적의 2배를 쌓아 올릴 수 있겠죠? 50까지 쌓아 올렸을 때 4층까지. 250%면 5층까지.
뭐 300%면 6층까지 이렇게 50제곱미터씩 쭉쭉쭉 쌓아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그래서 건폐율은 건물이 옆으로 퍼져 나가는 걸 규제하는 거고, 용적률은 전체 용량을 규제하는 겁니다. 용량을. 이게 건폐율이랑 용적률의 뜻이었고,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건폐율 최대한도, 용적률 최대한도는 1, 2월 달에 하겠습니다. 1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은 용도 지역이 어떻게 세분되는지, 그 다음에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보지 않을 거고, 7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76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용도지구라는 게 나오죠. 용도지구. 용도지구. 의의를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거기 밑줄.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거기 밑줄.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네, 용도 지역 지정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관리 계획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용도 지역의 지정도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구의 지정도 관리 계획으로.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요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좀 이따가 용도 구역이 나올 겁니다. 용도 구역의 지정도 어떻게 하죠? 관리 계획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는 어떻게 하죠? 관리 계획으로.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이거 어떻게 할까요? 관리 계획으로.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관리 계획으로 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니까 입안권자가 여기 주거 지역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결정권자가 오케이? 그럼 지정하는 사람은 결정권자. 이 결정권자 원칙 누구였죠?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 시, 도, 대도시.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사람도 국장, 시, 도, 대도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이 사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이 사람.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원리만 알면은 외우는 게 다 뭐 외울 게 없습니다. 이게. 해서 용도 지구인데, 자, 요 밑에 아까 밑줄 쳤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용도 지구는 여기 용도라는 말이랑 지구라는 말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용도랑 지구가. 자, 저번 주에 할 때 보면은 지역이랑 지구, 구역 비슷한 말들, 지역, 지구, 구역 있는데,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이 지역이 가장 넓은 곳을 나타냅니다. 가장 넓은 곳. 그래서 용도 지역은 전부에 지정하던가요? 일부에 지정하던가요? 전부에. 관할 토지의 전부에 지정합니다. 서울시 토지 전부에, 경기도 토지 전부에, 이렇게 전부가 모이니까 이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근데 지역이 가장 넓은 곳이라면 지구나 구역은 이 지역보다는 좁다라는 거. 해서 지구는 일단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니까 관할에 있는 토지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관할에 있는 토지에다가. 근데 지역이 관할 토지의 전부에 지정한다면 지역보다 좁은 지구는 관할 토지의 전부에 지정할까요? 일부에 지정할까요? 요거. 앞으로 지구 나오면 무조건 일부입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토지의 일부에다 지정하는 게 용도 지구. 그 다음 요 지구는 이제 해결을 했으니까 용도, 요걸 해결하면 되겠죠. 용도라는 게 제가 쓰임새라고 했습니다. 쓰임새. 용도 지구는 어떻게 쓰이는지가 방금 읽었던 정의에 나와 있었습니다. 방금 용도 지구의 정의에서 우리 밑줄 쳤던 거 어디죠? 용도 지역의, 네, 그거. 그래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쓰이는 게 용도 지구입니다. 기능 증진. 이게 30회였나? 기출 문제입니다. 용도 지구 가로쳐 놓고 용도 지역 가로쳐 놓고 가로에 맞는 말은, 그래서 용도 지구라는 건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다른 말로 하면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용도 지구입니다.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떨어져 있는 그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2차적으로 용도 지구라는 걸 지정합니다. 용도 지구.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몸도 왠지 좀 아픈 것 같고, 그러면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비타민 같은 걸 챙겨 먹는 거죠. 비타민을 챙겨 먹어도 이게 체력이 안 올라갑니다. 그럼 홍삼도 같이 먹어도 됩니까? 네. 그다음에 뭐 눈 건강, 머리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 이런 것도 챙겨 먹고, 그래도 체력이 안 올라가면 보약도 한 제 지어 먹어도 되겠습니까? 네. 꼭 비타민 하나만 먹어야 되고 꼭 오메가3 하나만 먹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내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면은 보약 같은 것들 여러 개 챙겨 먹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회장님들 옆에는 비서들이 있습니다. 꼭 한 명만 되어야 됩니까? 여러 명 둬도 됩니까? 비서는 대기업 회장님들이 중요 정책 결단 같은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소한 일들을 챙겨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것들, 비서나 보약은 꼭 하나만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 즉 용도지구는 결론적으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복해서. 근데 저번 주에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됩니다. 용도지역은. 자, 이걸 보면은 관할 토지 전부, 서울시 토지 전부에다가 일단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중복이 안 되는 이유는 관할 토지를 용도, 쓰임새별로 나눠가지고 쓰려고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데, 이 주거지역에다가 플러스 공업지역도 지정했다. 그러면은 아파트 옆에 바로 공장이 들어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용도지역을 지정 안 한 거랑 똑같으니까. 용도지역은 이렇게 하나의 토지에 한 개만 지정합니다. 쓰임새는 하나만. 근데 이 용도지역의 기능이 용도지역만 지정을 했는데 토지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규제는 하면 안 됩니다. 규제는 항상 최소한도로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자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충분히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럼 끝. 근데 주거지역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주거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의 기능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 위에 지정하는 게 뭐였죠? 지구. 그래서 용도지역 위에 2차적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의 용도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기능이 안 올라갑니다. 하나 더 지정해도 됩니까? 네, 비서나 보약은 꼭 하나만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용도지구는 이렇게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3개도 되고 4개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역은 중복이 안 되지만 지구는 이렇게 2개, 3개 기능만 올릴 수 있다면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게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역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땅을 봤는데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는 반드시 지역이 있을까요?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역 위에 지정하는 거니까 지역이랑 지구는 항상 붙어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은 여기 1번에 보면 용도 지역이랑 용도 지구를 이렇게 붙여 써놨죠? 같이 다닌다 그 말, 같이 다닌다. 지구는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니까 지역이 있다라는 건 그 밑에는 반드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그래서 지구는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그래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해서 지정하며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중복해서.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보면은 주거지역, 농림지역 이런 게 용도지역이죠. 이 위에다가 주거지역 위에 이러한 뭐 고도지구라든지 다른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이 용도지역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용도지구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그 관할구역의 전체 토지에 지정되는 게 용도지역. 서울시 토지 전부의 용도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근데 지구는 지역보다는 좁은 거죠. 그래서 되게 용도지역보다 작은 규모로 지정되는군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역 위에 지역이 기능을 발휘 못할 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요 일부 토지에다가 용도지구를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용도지구도. 그래서 뒤에 보면은 힘드십니까? 지역, 그 다음에 지구 이렇게. 축구 생각하지 마시고 축구 못 봅니다 오늘. 자,
용도 지역도 쓰임에 따라서 분류를 했었죠. 용도 지구도 마찬가지 쓰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쓰임에 따라서. 그래서 보면은 77페이지에 일단 법에서는 9가지로 분류합니다. 9가지로.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 진흥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9가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자, 경관지구 대충 뭐 하는 지인지 아시겠죠? 경관 좋은 곳에 경관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거기 밑줄 하나 해보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 거기 밑줄 최고 한도. 예전에는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지금은 건물 높이 최고 한도만을 규제합니다. 최고 한도만. 그 다음에 방화지구, 불 안 나게 조심하는 데입니다. 방제지구, 재해를 예방하는 곳입니다. 보호지구는 문화재나 생태계, 중요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입니다. 보호지구는. 그 밑에 취락지구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놔두시고.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이나 공업이나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 등 특정 기능을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주거기능을 좀 집중적으로 개발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주거개발진흥지구 이런 걸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위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랑 복합 용도지구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취락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죠. 요 세 가지 말고는 뭐 이해가 안 될 게 없습니다. 용도지구는. 제가 용도지역은 외우라고 했는데 이 용도지구는 일단 오늘은 요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만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외우는 건 다음에 하죠. 이렇게 제가 일단 설명 안 드린 요 취락지구 같은 거 한번 읽어보면은 거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아직 안 배운 건 도시자연공원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은 제가 그린벨트라고 했으니까. 자, 얘네들 딱 들었을 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 제한 구역. 개발이 되는 곳 같습니까? 안 되는 곳 같습니까? 그렇죠. 자, 이 뭐 하는 데인지 보죠. 여기가 농림지역이라고 했어요. 농림지역. 여기 뭐 농사 짓고 있겠죠. 이런 것도 그림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림이 제가 그리는 그림보다 더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제가 그립니다. 이런 건. 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마을에 농림지역 중간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죠. 여기를 뭐 부락 내지는 취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밥지을 치자를 써가지고 마을을 말하는 거죠. 마을. 이렇게. 그래서 농림지역 중간에 이렇게 마을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취락인데 이 취락들. 자, 농림지역에 있는 마을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지역보다 삶의 질을 높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편의성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우리야 뭐 언제든지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싶을 때 배민 켜가지고 배달시키면 다 옵니다. 근데 여기는 배민을 켜도 배달 가능한 가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치킨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규제 때문에 일반 음식점 같은 게 들어오기가 힘든 지역들인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집에서 백숙 끓여 먹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뭐 핸드폰이 잘 안 터지는 데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비해서 삶의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더라. 해서 이러한 지역의 삶의 편의성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취락지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면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를 한다는 거. 정비. 그러니까 이러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집들을 한 군데로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집들을 취락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공시설이 많이 부족하겠죠. 이런 공공시설들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확충을 해줍니다. 도로라든지 방제시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확충하는 거. 삶의 편의성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는 농림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지을 수 없는 건물들 뭐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를 풀어주면서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자 여기는 농림지역이니까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하고 마을에서 돼지 한 마리 잡은 거죠.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막걸리 먹고 막 잔치를 했습니다. 술 한 잔 먹으면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노래방 가야죠. 노래방. 근데 마을 회관에 노래방 기계에 가보니까 이게 기계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최신 가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임영웅 노래가 너무 부르고 싶은데 임영웅 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래방을 가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는 노래방에 가려면 차 타고 30분, 1시간을 가야 됩니다. 차 타고 30분, 1시간 가면 술 먹은 사람들 어떻게 되죠? 술이 다 깨버리죠. 이거 술이. 흥이 다 깨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노래방 노래 부르고 싶은데 멀리 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방 같은 거 짓게 해주는 거. 이런 데가 취락지구다. 그래서 마을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도 해주고 규제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던 시설들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곳이 취락지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제를 풀어주는 곳. 그 다음 그 밑에서 두 번째 거 특정용도 제한지구 요거 한번 보죠. 특정용도 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은 이겁니다. 주거환경보호,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 어떻게 한다고 돼 있죠? 제한 동그라미 제한. 규제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데지 보죠. 실제로 일산 같은 데서 있었던 사건인데 자, 요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왕복 한 4차선 도로 된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주거지역, 이쪽은 상업지역입니다. 신도시의 주거지역이니까 뭐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와 있겠죠.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주거지역은 지금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들이 지어져 있습니까? 아파트니까 뭐 주거지역에 아파트 짓는 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도 상업지역에 어울리는 건물들을 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업지역에 노래방 지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단란주점 지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나이트클럽 이런 유흥시설들이랑 항상 같이 다니는 애가 숙박업소, 모텔 뭐 이런 것들 쭉쭉 들어와 있습니다. 자, 상업지역도 상업지역에 맞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게 쓰고 있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게 토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도시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신혼부부들이 막 특별 공급 받아가지고 입주를 해 있는 거죠. 근데 남편들이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집니다. 회사에 전화하니까 벌써 퇴근했다는데 야근을 여기서 하고 오는 거죠. 부부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애들이 아침에 학교 가는데 반대편에 보니까 술 먹은 아저씨들이 막 길에서 자고 있고 막 비청비청거리고 이러는 거죠. 교육 환경에도 극히 불량합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놔두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에 그 앞에 이런 시설들이 막 밀집을 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제 기능을 못하고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아까 보면은 주거나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등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이런 것들 다 청소년 유해시설이죠. 이러한 시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겠다라는 여기를 특정 용도 제한지구 해가지고 이런 거 못 들어오게 막는 거 그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상업지역 대로변에 가보면은 상업지역 대로변에 숙박업소 이런 것들이 위치하는 경우가 크게 없죠. 그 시내 그 상업지역에 대로변에 가면은 보통 뭐가 있죠? 올리브영, 핸드폰 가게, 커피집 이런 것들이 대로변에 있지 이런 숙박업소나 나이트클럽, 유흥업소는 보통 뒤로 들어가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게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하는 역할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오케이. 그다음 그 밑에 복합 용도 지구라는 게 나오죠. 복합 용도 지구.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및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 동그라미 완화. 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합니다. 니네 들어오지 마. 막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 지금 77페이지 보고 있죠? 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제한하는 곳. 근데 복합 용도 지구는 규제를 풀어 주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보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요렇게 도로가 있다라고 보죠. 여기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는데 용도 지역이 자, 요까지는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해보죠.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상업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됐다라고 해보면은 자 여기 요 부분 보죠. 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과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상업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지만 상업 기능을 넣어가지고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용도지역을 바꾸면 됩니다. 용도지역을.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용도지역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이렇게 요 부분만 노란색 부분만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봤는데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규제가 세 가지 따라 붙었죠. 보면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은 원래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걸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자 건축 제한 원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던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최대 한도도 올라갑니다.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최대 한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자 원래 의도는 여기는 현재 주거지역이지만 상업 기능을 넣어서 개발을 하고 싶었던 거죠. 내 의도와는 다르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올라간다라는 거. 자,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원래 이 지역은 보통 4층, 5층짜리 건물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가 올라가니까 7층, 8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오는 거죠. 높은 건물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들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이 지역의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이 확충이 안 되면 기반 시설은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 최대 한도가 늘어나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해질 것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을 바꿔버리면. 그래서 용도 지역을 바꿀 수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할 때 지정하는 게 복합 용도지구. 해서 아까 특정 시설의 입지를 어떻게 합니까? 완화. 지금 복합 용도지구 보고 있는데 주무시나 뭐 정신이 없죠. 야간은 아무래도 첫 번째 시간이 많이 힘들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실 들어오면은 많이 졸리고 하죠. 힘내십시오. 화이팅. 복합 용도지구는 거기 우리 동그라미 쳤던 게 완화입니다. 완화. 그러니까 원래 일반 주거지역일 때는 지을 수 없는 건물들 그걸 지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복합 용도지구.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되면 규제가 풀어지면서 원래는 지을 수 없던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요건 가만 놔두고 건축 제한만 완화하고 싶을 때 지정하는 게 요 복합 용도지구다라는 거. 자, 요거 법에서 요렇게 9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용도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건 제가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1, 2월 달에 할 테니까 이 용도지구가 뭔지 자, 용도지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다가. 관할 토지 일부, 특광시군 토지 일부에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서나 보약 같은 역할. 그래서 이거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비서 여러 명 둬도 되고 보약 여러 개 먹어도 됩니다. 근데 용도 지역은 중복이 안 됩니다.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용도, 하나의 쓰임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법에서 이렇게 9가지로 분류한다는 거.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해서 뭐 나머지는 다 됐는데 취락지구나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런 것들은 책만 읽어가지고는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설명을 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하는 지역인지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다시 대통령령에 가면 세분을 합니다. 그게 아마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죠? 그걸 제가 다음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용도 지구가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11월, 12월 달에 중요한 건 용도 지역부터 외우십시오. 용도 지역부터. 이렇게. 그래서 용도 지구 중에 요 5가지가 있습니다. 경관,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는 대통령령으로 또 세분을 합니다. 또. 그게 세분되는 게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뭐 다 외우긴 해야 되는데 뭐 처음부터 계속 외우기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일단 용도지구는 요런 거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도 규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규제. 요 규제를 제가 행위제한 이렇게 불렀었죠. 행위제한. 그래서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거기 80페이지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안 읽고 넘어가는 것들은 다음에 다 할 겁니다. 놔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거기 3번에 보면은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이라고 돼 있습니까? 80페이지 거기 3번에. 자, 아까 우리 용도지역에서는 규제를 세 가지를 했죠.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이런 세 가지 규제가 따라 붙는 겁니다. 근데 용도지구에서는 여기 행위제한을 건축제한만 합니다. 용도지구의 규제는 건축제한. 제가 아까 건축제한이 이런 거라고 했는데 주거지역에는 공장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게 건축제한. 그러니까 요 용도지구들이 지정이 되면은 이러이러한 건물은 지을 수 없다. 이러이러한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는 게 용도지구의 규제입니다. 용도지구의 규제. 그래서 보면은 하나만 읽어볼까요? 가로 1번에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이라고 돼 있죠. 자,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 보전,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조례로 이런 거 짓지 마라고 하면은 그거 못 짓는 겁니다. 경관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용도지구는. 자, 나머지 내용 됐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용도구역이 나오죠. 용도구역.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관리계획의 내용.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배웠던 게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수립하는지, 기본계획 어떻게 수립하는지, 관리계획 어떻게 수립하는지 배웠죠. 관리계획을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만드는데 그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라는 건 요거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절차 해서 요거 했죠. 요거 했고 이제 요거 나오는 겁니다. 요거 용도구역. 그 다음에 요거 용도구역 할 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같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5번 남았죠? 요런 것들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계획의 내용. 자, 잠깐 쉬었다가 용도구역 보도록 하죠.